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커입니다. 자, 오늘은 인텔 i7 14700KF CPU를 기반으로 해서 빅타워 조립 세팅 작업을 할 거고요. 구성품 함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케이스가 상당히 빅타워예요. 펜텍스 제품이고요. 모델명이 NV723TG DBK01이라는 모델이고, 펜텍스 제품 중에서 좀 빅타워 대형 케이스에 속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PU는 14700KF고요. 요 순행은 발키리 제품이에요. 저도 요거 좀 처음 보는 거거든요. 약간 우주선처럼 생겼는데, 발키리 제품의 모델명은 어디 적혀 있는 거예요? 옆에 뭔가 막 우주선처럼 뭐 있어 보여요. 발키리 2360 로키 블랙, 최대 2800rpm 정도 된다고 나와 있고, 800에서 2150rpm 10rpm 정도면 좀 센 편인 것 같고, 보증기한은 5년이고요 발키리 순행 작업을 할 거고, 여기에 따라서 메인보드는 로그 막시무스 Z690 에이펙. 요즘에 에이펙 보드 이렇게 많이 가져오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픽카드는 로고스틱스 게이밍 RTX 4090. 파워 서플라이는 리덱스 1000W ATX 3.0 지원되는 거고, 12VH PWR 케이블은 기역자 케이블을 준비해가지고 오셨어요. 여기 보면 단자가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요걸로 연결을 할 거고, SSD는 크루셀 T500 2TB, 메모리는 SN코어 클래브 5600MHz 16GB 2개. 그리고 시스템 펜인데요. 시스템 펜은 유니펜으로 준비되어 오셨는데, RGB가 아닌 논 RGB 펜입니다. LED 불이 안 들어오는 펜이고요. 유니펜 P28이라고 120mm짜리 펜입니다. 이 한 팩에 3개 들어있고요. 총 4팩을 준비해가지고 오셨네요. 시스템 펜을 이렇게 많이 준비해 오신 이유는 측면에 펜 4개 붙일 거고요. 그 다음에 후면에는 2개 붙일 거고, 그리고 순행 라디에이터 펜 떼고 얘로 붙일 거예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시스템 펜들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좀 색다른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못 봤던 펜텍스 케이스도 그렇고, 발키리 순행 2360 이 순행도 그렇고, 한번 설치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립 작업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별거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또 이것저것 달고 시스템 펜 붙이고 하다 보면 시간이 또 한참 걸립니다. 발키리 이 360 같은 경우에 G3하고 달리 좀 설치는 편하게 돼 있네요. 기존 모델보다 좀 고급스러워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편의성으로 손놔서 돌릴 때 좀 쉽게 할 수 있게끔 이런 플라스틱, 별거 아닌 거지만 사실 이런 도구도 만들어서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이면 좀 쉽게 조일 수가 있죠. GL360 같은 경우에는 이 브라켓을 펌프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브라켓 자체는 메인보드에 장착을 하고 가운데 나사 형식으로 이 나사 조이게끔 되어 있어요. 좀 더 편해졌습니다. 괜찮은데요? 조립하다 보니까 GL360보다는 이 2360 얘가 더 괜찮네요. 헤더에도 LCD 표시창도 있고, 그리고 유니펜 P28번 120mm 이 시스템 펜은 고 RPM 펜이에요. 후면 보면 로우는 1300rpm, M 2200rpm, H 2600rpm, 1300rpm부터 2600rpm까지 상당히 빠르게 회전할 수 있는 고 RPM 펜이에요. 유니펜의 특징은 펜과 펜끼리 연결할 수 있다는 거. 동봉되어 있는 컨트롤러를 연결하면 이 스위치로 L, M, H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메인보드에 바로 꽂을 거라서 얘는 연결 안 할 거고요. 고로 유니펜 P28 120mm 시스템 펜은 논 RGB 펜에다가 고 RPM으로 2600rpm까지 회전할 수 있는 시스템 펜이다. 속도 조절도 컨트롤을 통해서 가능하다. 아이구야, 해당 시스템 물론 제가 다른 에이스랑 같이 병행을 하면서 조립 작업을 하는 건데 오늘 하루 종일 걸렸네요.
점심시간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해 떨어질 때까지 생각보다 케이스가 좀 크고 또 부분별 분해 조립도 많고 은근 복잡하네요. 어찌됐든 14700KF 시스템 조립이 완료됐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 케이스가 상당히 커요. 기본 앵글에서 전체적으로 다 담기지 못하는 것 같고 약간 이렇게 뒤로 물러서야 앵글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빅타워고요. 이 상단만 봐도 휑하죠. RGB 띠가 이렇게 기역자로 케이스에 되어 있고 전원을 켜자마자 눈에 띄는 건 발키리 E360 순행이네요. LCD 패널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발키리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막 플레이가 되고 있어요. 젊은 고객분들이 보시면 좋아할 것 같아요. 뭔가 막 나오면 신기하잖아요. 또 재밌고 만화 영화를 한 편 보는 듯 했습니다. 유니펜 P28 120mm 펜들은 측면에 4개, 하단 3, 후면에 2, 그리고 발키리 순행에 3,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2개 장착을 했고요. 측면 하단은 흡기, 후면 배기, 순행 상단 배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하나하나 뭔가 떼는 게 많아요. 뜯어야 될 게 많고, 측면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나사 하나 풀르면 앵글이 잡아 당기면 빠집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뺄 수가 있고요. 하단 같은 경우에 펜을 다시려면 이 뒤쪽 나사 요거를 풀러야 이 앵글이 빠져요. 처음 조립할 때는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이 케이스에서 탈거했던 패널들이 이렇게 많아요. 하나, 둘, 셋, 강화 여기까지 넷. 그리고 후면 같은 경우에 또 나사들이 다 있죠. 얘를 풀러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부분별 커버들이 다 있고, 파워 서플라이가 상단에 있습니다. 아마 순행하고 메인보드 간격이 넓은 이유가 파워 서플라이를 부착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좀 넓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측면은 전부 메시고 기본 벨크로 되어 있고, 그래서 파워박스 위에 배선 작업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커버 닫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펜텍스 케이스는 후면도 커버로 막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막아버려요. 쭉 막아서 배선은 밑으로 빠지게끔. 뭐 장단점이 될 수도 있고 약간 호불호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후면 펜 설치할 때도 얘 커버를 떼야 됩니다. 이 프레임을 떼야 돼요. 나사 풀러서 얘를 빼면 이 프레임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쿨러를 달고 나사를 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뗄 게 많아요, 이 케이스는. 그래서 케이스가 뭔가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케이스가 요거더라고요. 펜텍스 MV7 모델이고요. 정확한 모델은 펜텍스 MV723TG BDK01이라는 MV7 시리즈 케이스. 그리고 여기 그림에도 보듯이 여기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또 있거든요. 같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달려 있어요. 조립을 할 때 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는데 프레임으로 나사 받고 해서 얘는 이렇게 지지하는 게 아니라 얘를 딱 감싸면서 지지를 해요. 딱 이렇게 감싸면서. 그런 것도 좀 색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파워박스가 위에 있다 보니까 12V-HPWR 그래픽카드 전원 케이블이 조금 짧아요. 지금 약간 타이트하긴 한데 그렇다고 뭐 꽉 끼지는 않지만 좀 헐렁헐렁하게 느슨하진 않습니다. 케이블 길이가 거의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니펜 P28 펜 RPM이 최대 2600rpm으로 고 RPM 시스템 펜인데 확실히 켤 때, 처음 부팅할 때 펜이 좀 세게 돌아요. 막 우웅 하고 세게 돌기 때문에 제가 하단 펜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스에서 펜속 조절을 조금 해놨습니다. 지금도 부하를 주면 꽤 크게 소음이 발생을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게 조립이 잘 됐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지만 어느 정도 RGB 감성도 좀 있고, 헤더 LCD 패널 애니메이션 플레이도 되고 있고, 사용자분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느낌을 보고 부품들을 주문해서 가져오신 것 같아요. 케이스 가격 보니까 거의 뭐 한 50만원대 정도 되더라고요. 처음엔 좀 몰랐거든요. 50만원대 정도 가격이 되는 케이스. 공기순환은 잘 될 것 같죠?
후면 팬이 120mm 팬 2개에 달려서 작동되는 거 봐서는 공기순환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때, 괜찮아 보이죠? 이렇게 보니까 가격대가 상당해 보이네요. 그래픽카드 벌써 RTX 4090이고. 마지막으로 시네벤치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전 아직 안 돌려봤거든요. 같이 돌려보려고 준비했고요. 확실히 고 시스템 팬이라서 최대 부하를 주니까 RPM이 그냥 엄청 세게 도네요. 여기 보시면 CPU 2400, 시스템 팬 2500, 이 펌프 2755. CPU 부하를 최대로 주면 모든 팬이 2500 RPM 이상 돈다. 바람이 그냥 뭐 태풍이네요, 태풍. 14700KF, CPU 소비 전력 최대 311W 정도 먹고 있고요. 코어는 무난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시네벤치 10분 플레이는 잘 됐고요. 시스템 팬 소음 엄청나네요. 2600 RPM 시스템 팬이라는 게 이런 거군요. 엄청 큽니다. 바이오스에서 팬속 조절을 최대 몇 %까지 할지 좀 적당하게 조절을 해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 팬 구입하신 분은 당연히 팬속 조절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못 하신다면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부러 이렇게 팬이 좀 세게 돌아서 공기순환을 좀 빨리빨리 했으면 한다, 뭐 이러면 뭐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조금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시끄럽네요. 측면 같은 경우에 사이드 패널 이렇게 닫고 위에서 나사로 이렇게 조여주고요. 그리고 상단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나사를 조이면 되고, 측면 강화 유리는 밀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나사를 조여주면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후면 쪽인데, 이게 약간 호불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노출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막습니다. 후면도 이렇게 경첩이 있거든요. 위에 뚜껑을 열고 해야 되는구나. 상단을 맨 마지막에 닫아야 되네요. 여기가 걸려서 안 들어가네요.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도어가 되어 있거든요. 후면 이렇게 닫아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면, 측면 강화유리,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이제 후면 같은 경우에도 메쉬 패널로 막혀 있다. 그러면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전원선은 요 밑으로 빼는 거예요. 이 선이 빠지게끔 되어 있죠. 여기도 빼거나, 밑에 구멍이 또 있어요. 이 홀들이 있기 때문에 빼면 또 빠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거나 해서 배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좋아하실 수도 있고 불편하다고 하실 수도 있고, 딱 배선들 잡아줄 수 있게끔 해놓은 것 같고, 이렇게 요게 이 케이스의 메리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세팅하면 끝입니다. 좀 색다르죠? 자, 오늘은 인텔 14700KF CPU의 펜텍스 MV7 시리즈 빅타워급 케이스에 조립을 해봤습니다. 케이스도 전반적으로 빅타워고, 각 구성품들도 좀 가격대가 좀 있는 로그스트리스 RTX 4090, 유니펜 P28, 발키리 E360, 이런 좀 가격대가 좀 있는 부품들로 이루어진 시스템이고요. 이 케이스 조립은 이번에 처음 조립을 해보는 거지만, 아마 처음 조립을 해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고요. 각 부위별로 커버들도 있고, 좀 색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좀 특이합니다, 케이스가. 그리고 발키리 E360 헤더에 LCD 표시창 있는 제품, 또 색다른 것 같고.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또 다른 구성품, 다른 부품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립 대행 영상 여기까지. 감사합니다.